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존재들은 모든 것을 나누는 존재다. 어떻게 우리 그런가요? 네. 너무 순순히 대답하는데. 친구니까요. 절친이니까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관정법부님이랑 뭐 나이 차이가 좀 다들 나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2살, 3살 난다고요. 네. 그러면은 말 좀 쉽게 해도 되겠네요. 말 놓나요? 네? 괜찮겠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좋습니다. 오늘 뭐 혹시 결석생이 없겠죠? 한번 볼까요? 관도신 법부님. 네. 오셨네요. 맞습니다. 연하신 법부님. 맞습니다. 관정 법부님. 네. 화나신 거 아니죠? 키 큰 법부님 한 분 오셨는데? 잠깐만요. 우리 적화 어디 갔지? 우리 적화. 도망갔잖아요. 형의 미모에 결국은 무릎 꿇었구나. 미안하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절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절친 청강생으로 온 트로트 가수 한가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뻐요. 감사해요. 네. 사실 제가 이 청강생 살짝 미리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미스 코리아 강원 출신이라고. 미스 코리아. 진짜 어쩐지. 열심히 찾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막 네, 찾았죠. 고향이 강원도예요. 네, 오. 미스코리아 강원 출신이고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왜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도 봐주세요. 저희 좀 봐주세요. 예. 뭐 어필할 거 없을까요? 소리라도 다시.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강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뭐 청강을 해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신심이겠죠? 네. 네, 신심. 불교에서 신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 상식을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절친 시즌2에서는 신심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순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지금 긴 장정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벌써 9번째 시간이 된 거죠. 진짜 빠르다. 9번이나. 그러면 이제 신심이 한 9단계 정도 올랐을 텐데. 그럼 잠깐만, 몇 단계 중에 9단계인 걸까요? 뭐라고? 야! 그럼 9점이라는 소리네요. 9점 낙제점 아닌가? 갈 길이 멉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네도 똑같거든? 제가 평소에 몰랐는데 관도신 법부님이 관정법부님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너 한번 똑같거든? 날려주세요. 안 날리잖아. 안 날리잖아. 정말. 선생님 그냥 빨리 오늘 얘기해주세요. 수업해요. 내가 땀이 나네요. 네, 저도 뭐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우리 이제 저희 도반들이 요 프로그램 보고 해시태그 그것 좀 이제 그만하라고. 왜요? 왜요? 아니 발음을 이제 그렇게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평범하게 해시태그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오늘 한번 열어보죠. 자, 첫 번째 야차.
야차, 야차가 뭐죠? 야차. 야차면 제가 잘하는데. 야타! 아니 야차면 그 하늘 날아다니고 사람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야차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도 또 스릴러? 스릴러? 아니에요. 야차가 반만 아니고. 맞았어요. 이 야차가 인도 신화에서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좋은 의미로 다루어진다는 사실. 오, 똑똑이. 공부 좀 했어요. 뭐 다른 생각은 없어요? 다른 아이디어? 맞추는 거군요. 지금 야차에. 야차. 그 귀신? 그 야차 얘기? 아닐까요? 하긴 요 두 글자 가지고는 좀 너무 네.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죠? 야차가 오늘 나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오, 네.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보죠. 자, 이번에는 공덕, 공덕. 공덕, 공덕. 자, 야차 공덕. 지난번에 맞닥분 달리 이야기할 때도 해시태그에 공덕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귀, 삼귀하는 거에 공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좀 연관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저도 부처님에 대한 공덕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야차, 공덕, 공덕 잘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아직까지는 하나 더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열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차가 어쨌든 원래 맨 처음에 인도 신화에서는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좋은 뜻으로 이 불법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야차가 공덕을 쌓아서 수호신장이 된 스토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오, 그럴싸한데요? 맞춘 것 같아 약간. 그 야차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은 좀 귀신인 건가요? 귀신에서 불교로 넘어와서 수호신이 된 거니까 그 과정에 공덕이 있었다. 신심빠! 그럼 무슨 공덕을 쌓았을까요, 야차는? 한번 열어보죠. 한번 열어보죠. 자, 나무 붓다사. 나무 붓다사, 나무 붓다사. 나무 붓다사. 이게 뭐지? 약간 외계어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나무에 있는 붓다사라는 절 이름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약간 나무 붓다사라고 하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주문인 것 같아요. 나무 붓다사 이렇게. 네. 나무 아미타불처럼.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전 주문이 알 것 아닐까요? 같아요. 이는 전 모범생이니까요. 왜 날 견제하는 거지? 나무가 기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붓다사 하면 부처님께 기의한다. 맞죠, 스님? 일단 나무 붓다사의 뜻은 그게 맞는데 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연하신 법부님. 귀를 해서 공덕을 쌓은 야차 이야기. 아, 맞죠, 스님? 이거 뭐 내 거 한 70% 가져갔는데. 먼저 하는 사람이 인자예요. 저도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더 아이디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무 붓다사를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말해서 네. 어떤 사람이 나무 붓다사를 말하는 건가요? 말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해서? 말을 해서? 야차가 돼. 야차가 돼? 붓다가 돼. 붓다가 돼? 그거를 외치면 공덕을 쌓는 쌓는다. 거. 쌓는다? 아닌가? 나무 붓다사를 외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맞나요? 이거 퀴즈라는 거죠, 지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해볼까요? 나무 붙다사 수업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나무 붓다사! 좀 울리겠는데 이제? 그럼 이제 끝내죠. 진짜 주문이 맞나 봐요. 어디? 끝나나요? 총 안 치는데요. 스님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봐주시고 계시는데 네, 연하신 법부님 찍혔어요. 어떡해. 그럼 빨리 스님 정답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벚구경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지난번 이야기까지 봐도 상황이 맞다꾼달리의 상황도 약간 극적이었잖아요. 네. 물론 이번에도 약간 극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는 이 부처님이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벚구경 이야기 속에서도 좀 극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일부러 앞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릴러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약간 귀여워요. 오. 네, 약간 귀여워요. 왜냐하면은 소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년이 죽나요? 소년이 나무붓다사를 외치겠죠. 근데 우리 청강생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에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귀여운 소년이 죽었다. 맞나 본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네. 극적인 장면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안 돼. 죽나 보다. 오늘 제가 왔으니까 죽이지 마세요, 스님. 알겠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죠. 자,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네. 이 소년이 아버지 따라서 아빠 따라서 아빠 일하러 갈 때 마차 타고 갔다가 아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마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야차가 나타났어. 야차 2마리가. 그래서 한 마리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한 마리가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리를 탁 잡았어. 그리고 마차 밑에서 탁 꺼냈어요. 죽었나요? 자, 죽지 마요. 자,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나무붓다. 일단 야차가 잡아갔을 것 같아요. 잡아갔다. 네. 잡아갔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괴롭혔다. 네. 잡아가서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려면 약간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전,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소년이 2명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소년인데 네네네.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해가지고 둘이 자꾸 내기를 하는데 이 소년이 자기 친구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타짜 수준이다. 당했네. 10번 던지면 7번 진 정도 지는 거예요. 아니 주사위 던지는 게 확률 아니에요. 네. 근데 70% 정도를 자꾸 친구가 이기니까 이 소년이 맨날 지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소년과 나의 차이가 뭘까? 뭔지 봤더니 그 친구는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라. 근데 자기는 불교 집안이 아니라 특별한 종교가 없는 집안이에요. 네.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났는데 어떤 차이가 났냐면 봤더니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그 친구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걸 봤어.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면 나무 붙다싸 이러는 것 같아요. 나무 붙다싸 그러고 부처님께서 주사위 놀이까지. 나무 붙다싸 그러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소년이 아무리 봐도 그 친구하고 자기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서 나무 붙다싸 나무 붙다싸 왜 이밖에 안 나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네. 다음 날 확률이 5대5 정도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연습했더니 한 6번이나 7번 정도는 자기가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가 있나? 잠깐만요, 스님. 주문이네요. 근데 그럼 친구도 외치면서 던지고 이 소년도 외쳤을 텐데 5대5까지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됐죠?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몰아주시나? 나무붓다사를 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할 때 나무붓다사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추석에 우리 친척분들이랑 이렇게 할 때 너무 리얼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불경한 발언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나무붓다사를 하니까 자꾸 이기니까 이 친구가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무붓다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주사위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놀이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이기고 싶으면 항상 나무붓다사를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나무붓다사만 항상 연습을 한 거죠. 이 상황을 봐야 아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벌써 이야기는 아까 진행이 됐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마차 타고 놀러 갔다가 일하러 가는데 거기 같이 놀러 갔다가 아버지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죠. 네. 자,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자고 있는데 야차가 와가지고 다리를 딱 잡았어. 확 끄집어냈어요. 일단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끌려 나갔죠. 놀라서. 끌려 나가는데 소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서워요. 아, 상상을 해봐. 본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다리를 딱 잡았어. 그리고 확 끄집어냈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엄마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무 말도 못했어. 오오오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다. 이게 나. 그거 창으로 하면 도망갈 수 있겠다. 이건 와. 기발한데요. 아, 창으로 하는 거 참 재밌네요. 근데 이 소년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자나깨나 뭘 했죠? 나무붓다사. 그래서 평소 같으면 엄마야 했을 텐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뭘 했냐면 나무붓다사를 한 거예요. 습관이 된 거군요. 그렇죠. 입에 이렇게 붙었네.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나무붓다사를 딱 했어요. 야차가 딱 잡아가려고 하다가 나무붓다사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옆에 있는 야차가 그 잡아가려고 하는 야차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나쁜 짓 그만하자 그랬잖아. 지금 나무붓다사를 외치는 소년인데 공덕이 얼마나 클 텐데 부처님한테 귀의했기 때문에 제석천왕, 샤카천왕이 보호할 텐데 샤카천. 우리 지금 이거 보고 들어가면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샤카천왕한테 혼나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12에 신고한 거랑 비슷한 기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샤카천왕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애는 깼잖아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일단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모습으로 딱 변해서 일단은 다시 좀 이렇게 아, 그래 자라. 나도. 재워놓고 악몽을 꿨구나 재워놓고 이 아이를 다음 날까지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 야차 지나다니는 데니까 야차들이 와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차가 와서 잡아가는 걸 막아주면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 나쁜 마음을 조금 상쇄할까요, 못할까요?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샤카천왕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샤카천왕 눈치 보고 아, 어떻게 좀 착한 일 해가지고 혼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일단 재워놓고 어떻게 했냐면 왕궁에 가서 왕이 아끼는 황금 엽시가 있는데 그걸 일단 훔쳐. 왜요? 훔치면 안 되지 않나요? 야차들은 괜찮으나 모르겠네요. 야차들, 사람들은 훔치면은 일단 안 되는데 그 야차는 일단 훔쳤어요. 네.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애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서 아이가 일어날 쯤 돼가지고 보호를 해주다가 엄마 아빠가 된 것처럼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과일을 이렇게 주면서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가 올 때쯤 본인들은 이제 다시 퇴장을 한 거죠. 보살펴줬네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황금 접시를 훔쳤다 그러니까 그거 훔쳐도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 황금 접시를 왕이 제일 아끼는 접시거든요. 아이고. 그럼 다음날 난리가 났겠죠. 네. 난리가 났겠죠. 찾으러 다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야차들이 그 정도 머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접시 밑에다가 신통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왕만 볼 수 있게 글씨를 써놨어. 뭐라고요? 뭐라고 썼는지는 이따가 왕한테 보여줬을 때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글씨를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서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때 네. 아까 해시태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공덕 빼곤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공덕을 어떻게 엮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처님을 귀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덕이 아닌가요? 아닌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를 여기서- 뜻도 모르고 계속 외쳤던 네, 거잖아요. 맞아. 그것도 공덕이 되느냐. 이기려고. 네. 질문 궁금하고. 친구 이기려고 계속.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아무래도 미심쩍은 게 약간 나무 붓다사 만능설 오늘은? 아니, 왜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뭐 아까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게 도박이잖아요. 어쨌든 애들끼리 하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그래도 바쁘실 텐데 중생구제하시느라 이게 뭐 이거 던지고 뭐 다트 던지 나무 붓다사 하면 맞고 막 나무 붓다사 맞아버리고 이게 맞을까? 저는 그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볼까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잠깐 할 것도 없이 우리 절에 다니는 이 꼬마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네요.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얘기를 배워도 30대 관정법부님과 10대의 꼬마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30대 관정법부님은 그거 도박하는 데 쓰면 되나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쵸. 만능설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로또 번호 찍고서 나무 붓다사 빵! 근데 그 10대 꼬마는 이걸 딱 보더니 갑자기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대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박수를 딱 치고 자기가 그 나무 붓다싸 하면서 축구 경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한 2주일 있다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감사해요. 이겼습니다. 이겼구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평소에 자기가 축구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축구엔 포지션이 있잖아요.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 골키퍼 아무데도 안 껴줬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리가 남아서 공격수 자리에 갔는데 나무 붓다싸를 외치면서 슛을 했는데 그날부터 골을 넣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은 본인이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본인이 다른 친구들이 축구하러 가자고 자기한테 온대요. 골을 넣었으니까. 안 껴주다가 네. 그래서 그 반에서 주전 공격수가 됐대요. 우와. 약간 게임할 때 치트키 같은 건가요? 치면은. 그러게요. 네. 아니, 들을수록 저는 의혹이 커져만 가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아니, 거예요. 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무 붓다사를 몰라서 그렇게 지는 걸까? 그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일단 나무 붓다싸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께 부처님. 귀의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나무 붓다싸를 외치면 공덕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이루게 해줄까요? 부처님.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축구 경기 두 팀이 할 때 서로 나무 붓다싸 하면 누가 이기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비기겠죠? 주사위 경기 주사위 둘이서 던질 때 왜 5대5가 아니냐 6대7이냐 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부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아닌가요?
여기서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 부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처님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공덕이 많은 사람이 공덕이 적은 사람이 둘이 같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이루어질까요? 공덕이 많은 사람. 공덕이 많은 사람이 네. 이루어져요. 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축구 경기를 했어요. 네. 네. 둘 다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기 그 무슨 룸이지? 라커룸? 네. 라커룸에서 기도했어요. 네. 경기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비교요. 공덕이 많은 공덕이 많은 사람. 네. 그 공덕이 뭘까요? 축구 경기 이기는 공덕은 뭐예요? 연습 열심히 연습 하는 많이 거예요. 하고. 네, 축구 잘하는 팀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 나머지 따라가 필요가 없는 느낌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봐보세요. 공덕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네. 공덕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이겨요. 근데 만약에 실력이 똑같아요. 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공덕이 많은 팀이요. 공덕이 많은 팀이 이기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자 봐보세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봤어. 네. 근데 평소에 모의고사를 둘이 평균 점수가 비슷해요. 근데 실전 시험 보러 갔을 때도 비슷한가요? 차이가 나나요? 나죠. 차이가 나요. 실력은 비슷하죠. 네. 둘 다 똑같이 기도하고 갔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컨디션 좋은 친구. 공덕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 공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잘 안정되어 있는가, 마음의 평화, 얼마나 마음이 번뇌에 산란하지 않고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덕의 특징이거든요. 공덕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재열보는 지금 아니 뭐 싸우려고 온 거니까. 게이지 막 내려가는 거 보이면 있어요, 지금.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니? 아니에요. 오늘 세력 구도가 이렇게 되네요. 대결 구도가 지금 반도신 부부님이 아까 시작부터 지금. 아니 저는 대결하지 않습니다. 나무 붙다사. 자,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두 번째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만큼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30대 관정법부님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와 10대 소년이 받아들일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의심하는가 의심하지 않는가요. 근데 왜 자꾸 스님 30대를 강조하시죠? 네? 30대니까요. 니네도 나이가 없거든? 아, 그렇죠. 오늘 또 여기 20대, 30대 이렇게 가나요? 그러네요. 네. 지금 약간 제가 가을 버부님 얘기한 거 아닌데. 몰랐는데? 진짜요? 가을 버부님 얘기한 거 아닌데. 대결인가요?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한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어떤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 네.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근본 번뇌거든요. 번뇌의 근본이 되는 6가지 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만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관정법부님 같은 사람이 한 번 딱 납득을 하잖아요. 본인의 논리 구조에 딱 맞게 납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여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학력 높은 사람이라. 네. 아니 뭐 근데 이런 확신은 가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나무 붓다싸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소년에게는 확신이 생겼고, 왜냐하면 관찰해 보니까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걸 알았어요. 네.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나와 친구의 차이가 뭘까? 분석해 봐가지고 나무 붙다싸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 실험을 해봤죠. 그 이후에도 다른 친구들하고 실험을 해봤죠. 귀납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확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거다. 확신을 했구나. 그렇죠.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공덕인 거예요. 아. 그거 자체가 공덕인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딱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거든요. 이럴 때 실전에 좀 성과가 잘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도 신부님은 연습할 때보다 네. 무대에서 더 잘하죠? 네, 좀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역시 역시. 공덕이 있어요. 저도 무대 체질입니다. 네. 공덕이 있어요. 공덕이 있어요. 관정바부님. 전 뭐 항상 잘해요. 시험 같은 거. 시험. 아 시험이요. 아니 저도 확실히 실전에 강한 타입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보다 잘 봤어요? 모의고사 항상 아니 저는 항상 실력대로. 오. 항상 그대로. 그럼 공덕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네. 그렇죠. 와, 공덕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네요. 연하신 법부님은 어때요? 저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험 봐야 되는 청년들이나 오. 아니면은 시험 봐야 되는 아들, 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수험생. 제가 그 대학원 면접 시험을 이번 주에 보거든요. 오. 네. 이 나무 붙다사를 외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외치는데 면접 볼 때 외치시면 안 돼요. 면접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너무 붙었어. 아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왕이 황금 접시 사라졌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다 찾았는데 결국에 못 찾다가 저기 저 마차 밑에서 자고 있는 꼬마의 위에 지금 보니까 황금 접시가 있네요. 그래서 이 꼬마애를 잡아간 거예요. 그죠. 도둑이다. 도둑이다. 근데 그 황금 접시 다른 사람 눈에 그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딱 갖다 줬는데 밑에 보니까 써 있네,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야차인데 이 소년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나무 붙다싸를 외치는 걸 보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뛰어난 아주 공덕이 깊은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이 소년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황금 접시 훔쳐서 과일을 훔쳐서 아이에게 줬는데 혹시나 아이에게 당신이 위협을 가할까 봐 내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 놨냐면 왕이라면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라 믿는다. 협박까지. 왕이라면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왕이 이걸 딱 보고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돈의 원리에 대해서 밝아요. 그래야 돈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도에서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공덕주의라. 공덕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뭐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공덕을 잘 지어서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덕이 다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생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덕에 대해서 밝으니까 궁금한 거라. 진짜 나무 붙다싸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야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왕의 반응과 소년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예, 왕은 의심이 많아. 저도 왕의 제목이었나 봐요. 예. 그렇게 가네요. 네. 네, 관정법 왕님. 네. 예, 왕. 자,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근본 본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의심은 죄라 그랬나요? 죄가 아니라 그랬나요? 죄가 아니다. 악업이 아니라 그랬죠. 네네. 그거 네. 번뇌지만 악업이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의심에 대해서 번뇌라고 이야기한 건 그게 악업이니까 하지 말아라, 숨겨라, 억제해라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얘기하신 거냐면 의심이 있으면 풀어라. 그러니까 왕쯤 되면 의심이 생겼으면 곧바로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겠죠. 네. 똑똑하네요. 오, 지금 연하신 법부님, 관정 법부님 보고 똑똑하다 그런 건가요? 그런 것까지 나랑 닮았죠. 관정 법부님, 네. 의심 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스님께로 가서 당연히 여쭤야죠. 아, 누구한테요? 우리 원빈 스님께로.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 붙였어. 아, 근데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사정 얘기를 싹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모 붓다사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6가지 주제를 자주 기억하는 것은 큰 공덕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법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6가지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니까 첫 구절만 읽을게요.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붓다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붓다의 덕성을 명상한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근데 붓다의 덕성 부분에 법에 대해 명상한다. 붓다 법. 그 다음에 붓다의 제자들은 승가의 공덕에 대해서 명상한다. 그럼 승가, 불법승 3부죠. 네. 그 다음이 몸의 32 부분에 대해서 명상한다. 몸에 32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상한다. 그 다음에 항상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상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마음에 대해서 명상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마음을 살피는 것을 명상한다. 그래서 불법승 3부에다가 몸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명상. 이 6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하고 명상하면 그러면 그 공덕이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자, 관정법부님. 네. 아, 제가 이런 질문하기 참 민망하네요. 원빈 스님을 존경하나요? 그럼요. 아, 근데 왜 갑자기 눈썹 여기가 내천자가 이렇게. 아우, 조명 왜 이렇게 눈부신 거야? 아, 그럼요. 진심이죠? 아유, 그럼요. 그러면 네.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와서 물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 네. 그 의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의심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확신이 생기죠. 네. 그럼 왕은 부처님에게 의심이 있을 때 찾아갔다라는 건 네.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건가요? 안 존경한다는 건가요? 존경한다는 그러면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확신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과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애들이라고 표현하대요, 어른들이. 네. 애들 데리고 공부하실 때 말이 통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무슨 공부하냐고, 그거 알아듣냐고. 근데 재밌는 건요, 아이들이 훨씬 잘 받아들여요. 의심이 적어서인가요? 네. 대신 먼저 좀 이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관계만 있으면 신뢰관계가 있다라는 전제로 아이들이 훨씬 청정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아는 것에 걸려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의심을 해결했을 때 스스로 단단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 낫다야 낫다. 네. 자, 낫다, 누가 더 높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다르다. 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연하신 법부님이 여기서 지금 현재 막내죠. 네. 네. 그래도 2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20대 중반 소년은 아직 아니지. 예, 이제 지난 거잖아요. 처녀? 네. 근데 오늘 너무 소녀 같아요. 그러게요. 약간 소녀같이 네. 하셨네요. 근데 소녀 딱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봐서 스스로 자기가 아는 것에 걸려서 의심이 생기는 건데 그 의심에 다 걸렸을 때는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단단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네.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의심? 의심을 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고 배워요. 그리고 물어봤으면 이제 확신한다. 아 그렇죠. 아이, 의심하지 말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스스로의 근기나 스스로의 성향을 잘 알아서 요 꼬마애처럼 나무 붓다싸를 단박에 믿음을 일으켜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무 붓다싸가 가지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그 아이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부처님을 명상하는 공덕이 아주 많은 수행 방법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의심이 없어졌어요. 이거 봐. 의심이 없어지는 순간 빵! 끝난 건가요? 보니까 PD님이 심통력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중요한 타이밍에 딱 종을 울리거든요. 그 심통력이 과연 관정법우님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쉬고 싶다 나무 붙다사 외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다 배웠으니까 쉬죠. 네. 자, 쉬세요. 네. 연불의 공덕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지옥 가고 싶어요, 극락 가고 싶어요? 당연히 극락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심을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돼요. 10번의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시고 이 연불한 관정법우님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신심 나고 뭔가 깨닫는 게 항상 얘기 속에서 보면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이거 이제 생각하실 땐 관정법우님을 생각하세요. 네. 저인가 관종인가? 관종 아니고요. 관종 아니죠? 관종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봐주시겠어요? 저는 관종.